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6월 23일 현재 시각은 2시 39분 대한전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이 살짝 좀 나온 상황들인데 뭐 여의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반등이 나오는 것들만 해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개의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낚시를 좀 좋아하는데 어, 이 바다로 치면 약간 급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뭐 변수들이 뭐 상황들이 확 변하잖아요. 물이 뭐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고 물이 한번 들어올 때 한번 휩쓸리면은 거침없이 막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던 거고. 중심을 좀 잘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는 다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로 영향을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너무 확산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전쟁이 좀 진행이 되고 경기가 안 좋게 반영이 되면서 뭐 난장판, 아수라판 뭐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항상 지리학적,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나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낙관적인 부분들이 좀 없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고 방심할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보고 또 어떠한 분위기 속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변수들이 좀 어떤 변수들로 상황이 어떻게 또 확확 바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시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 좀 드렸던 게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라고 했는데 제가 비율이 낮다라고 두산중공업은 비율이 낮은데 대한전선은 비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0.456 456주인데 이게 일주를 갖고 있으면 0.5주랑 근사치기 때문에 근사치라서 비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편은 아니라서 유상 증자를 함으로써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유상 증자를 하면서 주식수가 증자가 되잖아요. 증자. 기존에 구주를 갖고 있고 신주를 하면서 주가가 변경이 되는 것들. 물론 이제 감자는 했지만 감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감자를 하면서 권리액이 발생되면서 주가에 좀 반영을 다 시켜버렸죠. 시켜버렸죠. 근데 주가에 반영을 다 시켜버렸다. EPS 뭐 1주당 뭐 이런 것들 주식수 시총 나누기 주식수 다 반영시켰잖아요. 뭐 맞습니다. 반영은 다 시켰어요. 반영은 다 시켰는데 왜 계속 이렇게 반영을 뭐 하냐 이렇게 뭐 반영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 상장에 대한 부담이 있다 반영은 다 시켰는데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들은요, 상장이 되면 이게 상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한 상장은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상장되는 거 유중 신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신주를 지금 매도할 수 있습니까? 아직 청약도 안 했어요. 청약도 안 했어요. 지금 매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청약도 안 했는데. 그럼 시장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나중에 청약이 되고 신주가 상장이 되고 계좌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도세, 매도 물량 이거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유상증자 청약하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 쏟아내는 거죠. 근데 1주당 0.456주가 청약이 되네. 그러면은 절반 물량이 적어도 이제 3분의 1 가량이 물량이 시장에서 잠재적인 물량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간다. 올라간다. 우리 여기도 차익 실현 매물들 나왔었잖아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요. 내가 만약에 1200원에 유상증자 청약을 했어. 근데 올라가요. 그리고 평균 단가까지 왔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매도 물량들이 나오겠죠. 이런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게 오버행 물량들, 유상증자를 하면서 CB나 뭐 BW 신주주권 행사 이런 그 블록딜
블록딜 이런 시장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통틀어서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버행, 이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인데 시장에 제가 보세요. 제가 뭐 물론 이제 권리락 이전에 매수를 더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제가 10주에서 20주에 대한 신주식권을 배정을 받은 다음에 신주 인수권을 배정을 받은 다음에 이 10주는 권리락 이후에 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금 확보를 한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대응을 잡고 10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약간 손실은 보겠지만 나중에 유상자를 1200원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00원에 유상자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낮췄어요. 이거 손실량 이때 만약에 제가 10만원을 손실을 봤다 라고 하면은 올라갔을 때 플러스 10만원인 거 기억하고 있다가 이때 매도를 하면 본전이잖아요. 굳이 계좌로 마이너스가 표시된다 플러스로 표시된다 여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까지 제가 본전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절반 확보를 해놓고 주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를 하는 거겠죠. 자, 지금 이제 대한전선이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장기 전망 자체는 긍정적이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실적이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이 주식 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좀 뭐 해소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들은 신주가 상장이 되는 만큼 물량이 소화가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주식수가 많아지면은 시가총액 액면가 대비 자본금이 856억 나누기 100원 하면은 이 주식수가 돼요. 주식수. 근데 이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자본금도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더 많아져 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1주당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자본금이 뭐 증가가 되긴 하겠지만. 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주식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모멘텀이 없냐, 부정적이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수주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자, 일단 당진의 해저 케이블 신공장을 건설을 한다. 해상풍력 산업을 본격화를 시킨다. 이거 제가 어제 여기 이제 해상 케이블을 달아가지고 이제 바로 출항시키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이게 2월 7일 기사인데 이번 무상감자를 통해서 15% 수준의 부분 자본 잠식을 완전히 해소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자본 잠식 해소 뭔 얘기입니까? 재무 개선이죠. 재무 개선이고 뭐 그리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올 초 기준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수주 잔고는 뭐라 그랬죠? 잠재적인 내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 수주 잔고라는 것들은요. 수주에 대한 잔고인데 매출은 인지는 안 시킨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납품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잔고인 거예요. 잔고. 내가 아직까지는 출금할 수 없는 잔고다. 출금할 수 없는 잔고. 회계상에 반영을 시킬 수 없는 잔고예요. 잔고. 이 잔고라는 것들은 내가 얼마를 납품을 해줘라고 계약을 했을 때 대한전선이 얼마나 납품해줄게 라고 서로 계약을 한 그 잔고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좀 멀었죠. 근데 수주 잔고가 있으면은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납품을 하고 무난하게 실적에 반영만 시킨다라고 하면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는 것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3억 원에 불과했지만 하반기는 343억 원으로 증가가 됐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자, 대한전선은 유상증자를 통해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동안 공을 들였던 북미와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동부지사, 영국 지사, 네덜란드 판매 법인 등을 차례로 설립하며 해당 지역에 공을 들여놨다. 자, 이게 2021년도부터 2,800억 원 규모의 수주고를 올리는 성과를 냈다. 미국 법인에서만 초고압 케이블을 했고 최근에도 또 계속 수주가 1,000억 원 또 수주를 또 올렸죠. 대형 프로젝트를. 자, 올해 초 기준 38,000 메트리톤 수주 잔고를 확보하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 초 기준까지만 하더라도 38,000 메트리톤이라고 하면은 6년간 1월 평균 수주 잔고인 22,000 메트리톤에서 그 70%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치면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지분주권 1월 25일에 나왔던 지분주권인데 약간 이게 정정이 계속 되는 상황들이라서 일단 과거 지분주권을 좀 보면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 이게 아직까지 뭐 지난 3분기까지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지분주권이 발표를 한 게 4분기에 발표를 1분기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1월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수주 이것들 동기화는 되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동기화는 되진 않았고 매출 매수지 현황 보면은 이게 3분기까지예요. 아직까지 3분기. 3분기 매출이 자, 여기 3분기. 일단은 수주 잔고 이게 3분기죠. 주요 매출처. 이게 4분기로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와가지고 언제 나올지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렇습니다. 자, 1조 잔고가 남아 있고 이번 4분기에 잔고가 얼마나 소진됐는지 그리고 또 4분기, 1분기에 또 잔고가 얼마나 더 증가가 되어 있는지 유지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변수라고 했는데 일단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나쁜 상황들은 아니고 실적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 되겠죠. 자본 잠식도 해소를 하고 감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도 해소를 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영업 그 거래처 공장 그런 것들을 확보를 다 하고 이번에 또 미국의 수주를 또 견고하게 좀 나오는 상태고 EPS는 조금 손실될 수가 있겠지만 EPS는 조금 손해를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 4분기 실적이 당기 순이익은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해서 좀 일회성 비용들도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내년 1, 2분기 올해 올 1, 2분기의 실적들을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번에 발표한 4분기 단기 순이익도 정상화가 됐던 것들 지금 이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정상화가 된 실적들을 발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증가됐어요. 영업이익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었겠죠. 하여튼 이것도 정상화가 되는 분기 1분기 실적에서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단기 순이익도 증가되는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실적 성장성을 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그리고 호반 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100% 참여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이제 강하게 다 임원들 주식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저보다 이 직원들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회사 상황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다 드려놓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좋은 것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라고 항상 당부 드리는 것들이고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